안녕하십니까. 화학을 가르치는 김훈희입니다. 현재는 학부모님들이 학창시절을 보낸 약 30년 전에 비해 삶의 양식과 선호하는 직업, 전반적인 삶의 가치관 등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시절에 선호하던 직업이 지금은 사양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 시절에 없던 직업이 지금은 최고의 인기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전성기인 약 30년 후에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과거 30년보다 앞으로의 30년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 예측합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30년의 변화는 더욱 예측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기준을 가지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고 어느 대학교에 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평생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익히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능력은 글자를 읽고 체화할 수 있는 읽기 능력, 즉 수학 능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접해온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읽기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을 읽어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의 눈앞에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책을 읽어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기본세포인 뉴런은 다른 뉴런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뉴런이 복잡하게 연결될수록 읽기 능력이 올라갑니다. 한 과목을 깊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뉴런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고 머릿속에는 개념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한 분야에서 개념 나무가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분야를 공부할 때 이해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집니다. 생체가 이미 뉴런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고 정보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매우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한 과목을 아주 깊이 있게 학습하고 나면 다른 과목도 덩달아 성적이 올라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미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를 거쳐간 수많은 저의 제자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아직도 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차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교를 넘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화학 1, 2 정리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희 선생님의 화학은 자전거 보조바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로 연습을 조금 하면 보조바퀴를 떼어낸 다음에도 혼자 두발 자전거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훈희 선생님의 화학 강의를 제 화학 공부의 시작으로 한 덕분에 저는 그때 제게 새겨진 공부의 습관, 그리고 또 화학을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제게 더 깊게 남아서 지금까지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훈희 선생님의 화학은 영양제 수액 주사다. 밥도 소화되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영양제 수액은 그런 거 따위는 거치지 않고 일단 혈관에 꽂아버리니까 바로 몸에 흡수가 됩니다. 비록 컴팩트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필수 영양소를 모두 담은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민족사관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AP 화학 등 일반화학 수준의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이쌤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따로 한 번도 시험 기간에 공부한 적이 없이 항상 A를 맞았고 AP 시험 또한 만점인 5점을.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선행은 반드시 해야 되나요?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선행은 꼭 안 해도 되지만 잘 되어 있는 선행은 굉장히 파워풀하다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선행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 낭비고요. 초, 중, 고
교과 연계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커리큘럼의 강의를 들으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통찰력과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부터는 시험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게 객관식과 단답형 비율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 논술형, 서술형, 그리고 열린 답안의 문제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과정을 측정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잘 풀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중시하는 시험으로 바뀌고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훈련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맞기가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자, 영재학교 대비를 할 때 피하셔야 하는 강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과 연계가 전혀 없이 그냥 화학 1을 했다, 화학 2를 했다, 이렇게 맹목적인 선행만 나가는 학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수능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화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제풀이를 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강의는 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화학 1에서 2까지 전체 내용을 짧은 시간에 후루룩 훑어주는 강의는 교과 연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강의입니다. 이런 강의는 들으면 머릿속에 흔적은 남겠지만 정리를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피하시면 됩니다. 커리큘럼을 보고 꼭 필요한 챕터만 심도 있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볼 때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강의는 피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재학교 시험 문제는 서술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요. 객관식은 맞고 틀리다, 두 개의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화학부터 일반화학까지는 전부 별개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초등학교 화학부터 일반화학까지는 전부 다 복잡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9 교육부 과학과 교육과정이라는 책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과정의 기체의 성질과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자세하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2에 있는 물질의 3가지 상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나오는 온도와 열, 여러가지 기체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성질, 물질의 상태 변화, 즉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을 일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념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제대로 하면, 즉 화학2에 있는 물질의 3가지 상태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 누구보다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자료집에 넣어뒀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따로 적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자랑 시간입니다. 김은희 선생님의 강의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 과학과 교육 자료를 전부 다 읽었습니다. 클릭해서 다운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읽고 분석해서 머릿속에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과 연관성을 바탕으로 통찰력과 추론 능력을 기르는 강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과 아이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동태 같은 경우나 꼭 필요한 용어가 아닌 경우에도 한자말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른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화학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쉽게 아이들 말투로 풀었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정말 잘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기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내용을 손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개념나무가 만들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정말 자기 것으로 체화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복습을 할 때에도 자기의 논리로 적은 걸 보는 것과 남이 준 논리를 보는 것은 이해하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평생 쓸 기본서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강사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을 수 있도록 뼈대를 쌓아주는 강의를 해야 합니다. 이 뼈대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고 자기 것으로 기본서를 만들 때 자기 것으로 100% 체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효과는 최소 5년 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논술형 시험과 첨삭으로 아이들의 머릿속 생각을 확실하게 추적을 하고 잘못되었다면 교정을 하겠습니다. 첨삭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없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잡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유기적 소통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치르고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첨삭을 하고요. 첨삭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전부 스캔을 해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그 카카오톡에는 아이들의 시험을 첨삭한 결과 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방향성과 오류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한 영상 촬영과 편집, 가독성 높은 훌륭한 퀄리티의 보강 강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카메라로 대충 찍어서 만든 그런 영상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화 상담 예약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는 날짜를 클릭을 하시고요. 원하는 시간을 클릭을 하시고요. 컨펌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고요. 이메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고요. 자,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화학 원반을 수강 중이고 문의 내용은 산과 염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한 번 더 적은 다음에 여기 스케줄 이벤트를 누르시면은 자, 이러면 전화 예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강은 8월 1일이고요. 수업 시간은 2시에서 5시입니다. 5회차만 진행을 하는 정리 수업이고요. 커리큘럼은 1회차는 기체, 2회차는 액체와 고체, 3회차는 용액, 4회차는 산화와 환원, 5회차는 전기화학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중등 연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5회차 전기화학은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를 선택한 모든 학부모님과 친구들께는 반드시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의는 올림피아드 대치영재센터 김영은 실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됩니다. 다만 학습 자체에 관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전화 예약을 신청하시거나 카카오톡 상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